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짐벌 일체형 카메라를 어느덧 4번째 시리즈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DJI에서 오즈모 포켓 4P를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사전 영상은 제가 쇼츠를 통해 몇 번 공개를 했었고, 오늘은 정확히 포켓 4 시리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스펙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써본 후기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이전 영상의 댓글로 혹은 DM을 통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부터 해볼게요. 경쟁사 제품이랑 특히 비교할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4P 스탠다드 콤보가 89만 5천 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브이로그 콤보는 99만 9천 원입니다. 스탠다드 콤보를 비교를 해보면 포켓4가 66만 2천 원에 출시가 됐으니까 약 23만 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4P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딱 살펴보고 이 가격차만큼 이 가격을 내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나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업그레이드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거 위주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로 촬영 시에 물리적으로 카메라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사전에 쇼츠를 통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세히 촬영 과정을 담진 않았기 때문에 세로 촬영 시에 이게 물리적으로 90도 회전이 되는 건가? 하고 세로 촬영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이고요. 소프트웨어 크롭 방식으로 세로 비율을 잘라내서 촬영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세로 촬영 시에 최대 3K 60프레임 지원되는 것도 공유하고 있는 스펙 중 하나입니다. 오즈모 포켓 최초로 듀얼 렌즈가 탑재가 됐는데 이 두 센서의 차이가 있는지, 둘 다 혹시 1인치 센서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메인 광각 카메라는 20mm 화각을 갖고 있고요. 1인치 CMOS 센서에 조리개는 f2.0, 그리고 로픽 기술이 적용된 게 맞습니다. 로픽 기술은 잠깐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원래 카메라는 햇빛이 너무 강한 곳을 촬영을 하게 되면 하얗게 떠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있죠. 이런 현상은 다들 쉽게 보셨을 거예요. 빛이 너무 넘쳐나서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여기서 로픽 기술이 하는 역할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흘러 넘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센서 옆에 작은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두고 여기에 빛을 싹 빼서 따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태양광 아래에서 하늘을 찍어도 하얗게 깨지지 않고, 또 어두운 그늘과 밝은 하늘의 디테일까지도 더 잘 살려낼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렌즈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인물 촬영과 원거리 촬영에 최적화된 1.28분의 1인치 센서 60mm 렌즈가 추가가 된 건데요. 이 렌즈 덕분에 크롭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진짜 3배 광학줌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DJI 출장 갔을 때 다들 포켓 4P로 촬영을 하면서 모두 하나같이 막 공통적으로 감탄을 했던 부분도 딱 이거였거든요. 와, 인물 촬영 해봤어? 3배 줌 해봤어? 써봤어? 팔로우샷으로 트래킹 해봤어? 딱 이 렌즈를 사용한 인물 촬영 결과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액세서리 호환 가능성이었는데, 우선 오즈모 포켓 3 시리즈부터도 공유 가능한 액세서리는 있어요. 예를 들어 배터리 핸들, 확장 그립, 이런 거는 하단 USB-C 결합 규격이 완벽히 같아서 배터리 핸들을 서로 바꿔 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사선이나 클립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본체 지름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미니 삼각대나 액션캠 마운트 어댑터 같은 그런 액세서리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 공유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헤드의 물리적 크기와 모양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자석식 ND 필터라든지 블랙 미스트 필터,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추가 렌즈가 만약에 있다면 사용할 수 없고요. 카메라 렌즈 주변을 감싸거나 짐벌을 고정해주는 하드 케이스 같은 액세서리 역시 커진 이 헤드 부피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 메모리 지원하는 거 동일하고, 동영상 촬영 스펙과 4K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 지원되는 것도 동일하고, 그리고 USB-C 3.1 젠2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고용량 4K 소스 백업 시 빠르게 전송 가능한 스펙도 동일하고요. 포켓 3에서는 700니트 밝기의 디스플레이가 네 번째 시리즈로 올라오면서 1000니트로 개선이 됐어요. 한낮 야외 촬영할 때에도 모니터링이 그만큼 더 편해졌다는 점 역시 공유하고 있는 스펙입니다. 그렇다면 오즈모 포켓 4P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 첫 번째 차이는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물론 두 모델 모두 똑같이 화면이 하얗게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로픽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4P는 이 센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17스톱이라는 엄청난 명암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카메라가 야외 촬영에 특화된 카메라인 만큼 강한 햇빛이나 역광인 상황, 또는 실내 공간이긴 하지만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사람이 조절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밝음과 어두움 속에서 촬영한 후에 후보정할 때 살려낼
살려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차이가 D-Log인데요. 보정 그릇의 크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컬러 그레이딩이나 색 보정을 하는 분들에게 이게 가장 큰 차이일 건데 4P에 들어간 D-Log2는 17스톱 센서가 뽑아내는 엄청난 정보량을 압축해서 담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D-Log보다 원본은 훨씬 더 허옇고 좀 평평해 보이지만 편집 프로그램에서 어두운 곳을 강제로 끌어올린다거나 혹은 색을 좀 취향에 맞게 강하게 입히더라도 픽셀이 자글자글하게 깨지지 않고 촘촘하게 버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색 보정의 범위가 훨씬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인물 최적화된 렌즈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기존 20mm 광각은 넓은 풍경을 담아내기엔 아주 좋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인물이나 특정 사물의 포커스를 더 집중시켜 촬영하기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4P에 들어간 60mm 렌즈는 스마트폰으로 치면 딱 3배 줌 정도 되는 화각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인물 사진 모드를 켤 때 고정되는 바로 그 편안한 거리감, 그게 여기에 생긴 거죠. 더군다나 화각만 바뀐 게 아니라 조리개도 1.8로 밝은 수준이라서 인위적인 소프트웨어 합성이 아닌 진짜 렌즈가 만들어내는 되게 자연스럽고 감성적이기까지 한 클로즈업 컷에 예쁜 아웃포커싱 그림까지도 이 카메라로 쉽게 담아낼 수 있게 된다는 데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이. 오즈모 포켓 4P만의 비밀 무기라고까지 하면 좀 살짝 오글거리지만 얘만이 갖고 있는 아이템, 아니 추가 아이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프레임 탭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건데요.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원격으로 무선 조작 가능한 조이스틱 컨트롤러예요. 예를 들어 포켓을 삼각대에 좀 멀리 세워두고 촬영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프레임 탭을 이용해서 짐벌 각도를 무선으로 부드럽게 돌리거나 줌 인 앤 아웃을 원하는 대로 하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 촬영하는 사람에게 딱 필요한 액세서리겠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액세서리는 별도로 구매를 할 수 없대요. 반면 더 비싸고 그만큼 더 좋은 게 들어간 4P보다 이 4 기본형이 더 좋은 게 있긴 있어요. 바로 무게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스펙적으로 동일한 용량이 탑재가 됐습니다. 물론 온도와 같이 촬영 환경에 따라 사용 시간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대략적인 차이를 보고 싶어서 실내 공간에서 두 포켓 모두 4K 30프레임 세팅으로 연속 촬영을 돌려봤어요. 4P는 142분이 딱 됐을 때 방전으로 꺼졌고요. 기본형은 142분이 되었을 때 배터리가 10%는 더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4P에는 듀얼 카메라 시스템이 구동되고 여기에 액티브 트랙 8 엔진에다가 17스톱 연산 등 전력 소모량이 기본 모델보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사이즈에서는 오히려 기본 모델보다 실제 촬영 시간이 이 정도로 좀 짧아졌구나 하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전은 둘 다 진짜 빠르게 돼서 너무 좋아요. 4P 기준 18분에 80% 그리고 65W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약 30분 충전으로 완충까지 빠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게에 있어서도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190.5g이었는데 230g으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그냥 다 차치하고 그냥 단순히 딱 스펙만 봤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볍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촬영 가능하다는 건 아무래도 더 반가운 스펙일 수밖에 없죠. 아쉬운 점 있죠. D-Log2는 3배 줌 사용 시엔 적용 불가하다는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망원 센서에는 메인 광각 렌즈에 적용된 기술이 완전히 똑같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센서가 감당할 수 없는 D-Log2 프로파일 자체를 DJI가 시스템적으로 막아둔 것 같은데요. 분명 아쉬운 포인트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기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이건 사실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포켓에는 이 조이스틱 하나로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틸팅과 화면을 당기고 미는 줌 인 앤 아웃을 같이 제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쉬운 점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촬영 시 급하게 조작할 때 무조건 한 번씩 여기서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모드가 뭐였더라? 이게 조이스틱 틸팅을 조절하는 거였나? 내가 줌으로 바꿨나? 이렇게 헷갈리는 순간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게 장점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게 기기 자체가 워낙 미니멀하고 직관적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복잡하게 버튼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쥐었을 때 그립감이 깔끔하고 버튼 하나로 카메라 각도나 화각까지 다 만질 수 있다는 직관적인 매력을 끝까지 여기에서도 유지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위치한 이 조그만한 아이콘을 통해 모드를 전환하는 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콘이 어떤 모드를 의미하는지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즈모 포켓을 만든 DJI의 강점은 확실하죠. 에코시스템, 편리한 연결성 같은 경우 한 번 발을 들이면 벗어나기 힘들 정도고, 또 이렇게 네 번째 시리즈까지 오면서 쌓인 그 오랜 짐벌 카메라의 노하우도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시리즈의 경우는 경쟁 제품과의 비교도 물론 다들 궁금해하지만 그 비교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같은 네 번째 시리즈 비교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위주로 좀 소개해봤는데, 이 정도면 뭐 아주 치열한 집안 싸움이죠. 각각 독보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점이 더 크게 와닿는지만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한다면 사실 어떤 모델을 쓴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포켓4는 여전히 포켓스럽고 가벼운 그 느낌 그대로 살린 재밌는 매력적인 짐벌 카메라고, 4P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요소들을 딱 넣어서 촬영과 후보정 단계에서 좀 더 전문적인 느낌으로 사용자가 만져볼 수 있게 한 새로운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 제품도 생기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또 선택의 옵션이 늘어나면서 서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아마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 앞으로 계속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